상처가 이제 다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균 감염이 이루어진다든가 애랑 놀다가 머리에 이렇게 코로 막 세게 부딪히거나 이래가지고 변형이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 처음에 코 수술하면 구조를 이렇게 바꾸니까 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조직이 달라붙지 않으면 충격을 받거나 그러면 변형이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수술 부위가 이렇게 뭐 부딪히거나 충격받지 않게 변형이 올 수 있지 않게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상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처가 이제 다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균 감염이 이루어진다든가 다시 어떤 치료가 필요하거나 재수술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으니까 상처 관리를 많이 신경을 써야 되죠. 근데 보통 이제 수술하면 처음에 호흡하는 것도 되게 불편할 수 있고 콧물도 굉장히 많이 흐르니까 기능적으로 코가 좀 불편하고 그래서 의사의 이제 설명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잘 관리해 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평상시 이제 코막힘이 좀 있었던 분들은 상처가 완전히 다 아물지 않았을 때 세척을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이제 바깥에 있는 콧물이나 세척하는 액들이 그 틈으로 들어가서 역류될 수 있잖아요. 수술하는 부위로. 그러니까 세척하는 경우는 의사한테 좀 확인하고 안전하다 그러면 그 시기 이후에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좋죠. 비염 있는 사람들은 코가 엄청 막히면 그냥 참고만 있어요. 약을 처방해 드리긴 해요. 콧물을 좀 감소시키기 위한 약을 이제 처방하는데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치는 않긴 않거든요. 어느 정도는 환자분도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해요. 환자 부주의로 한지 얼마 안 돼서 네. 잘못된 것 같아 하고 온 환자가 있었나요? 여성분 중에서 이제 애를 키우는 분들은 애랑 놀다가 머리에 이렇게 코로 막 세게 부딪히거나 이래가지고 부어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그때 봤을 때 뭔가 조금 틀어지거나 변형이 있으면 차라리 조기에 빨리 교정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할 때도 있고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는 네. 이렇게 삐뚤어질 일은 그렇죠. 그런 경우 거의 좀 없죠. 6개월이 아니라 한 달 이상 지나면 조직이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형물이 그렇게 크게 움직여질 만한 공간이 이제 남아있지 않게 되니까 웬만한 가벼운 충격으로는 크게 틀어질 일은 없어요. 완전히 이제 회복됐다면 일반인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충격에는 괜찮은 건지. 뭐 세안하거나 얼굴에 어떤 뭐 마사지 같은 걸 받는다든가 뭐 이런 정도는 다 해도 상관이 없죠. 충분한 시간만 지나면. 권투 빼고 다 가능. 권투는 뭐 좀 아무래도 정말 위험성이 큰 거죠. 상담할 때 저 권투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냥 그럴 때는 저는 평생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긴 하거든요. 진짜 코뼈가 부러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하는 운동들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든가 유산소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진짜 전혀 문제가 없죠. 요 수술한 사람은 그래도 좀 제일 조심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있다면? 절골 같은 걸 해서 처음에 수술하신 분들이 초기에 좀 더 많이 조심해야죠. 뼈를 이렇게 잘라서 이동시켜서 바꾸고 그런 분들은 좀 더 주의를 해야죠. 단순하게 뭐 보형물만 움직인다, 코끝이 움직인다가 아니라 뼈의 위치 자체가 움직이면 결국은 수술 효과가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원장님 환자들에게 네. 영상 편지 한번. 제가 이제 코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 이렇게 치료하면서 보면 많이들 좀 힘들어 하세요. 뭐 통증도 있고, 콧물도 많이 나고, 답답하고,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주변까지도 막 부어서. 근데 그 힘든 과정을 조금 이제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모양도 이제 개선된 게 보이고, 코 수술하신 많은 분들이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인내심을 갖고 잘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